요즘 이탈리아에서 어떤 이렇게 이혼한 커플인데 딸들이 너무 뚱뚱해가지고 아빠가 간제로 이제 이렇게 다이어트 제품 먹이고 강도 높은 스키 훈련까지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아빠한테 악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말 듣고 신고했는데 재판에서 아예 유죄로 그렇게 판결됐어요. 아동학대다. 네, 심리적인 아동학대라고.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 그러니까요. 그렇죠. 징역한 9개월까지 받았어요. 아빠인데도. 아동 학대 문제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극히 일부의 경우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기관에서 일어나서 논란이 되는 이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됐잖아요. CCTV 네. 얼마 되지 않은 게 아니라 전부 계속 나오네. 계속 꾸준히 나와요. 나오고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음식 편식한다고 그 저번에 뉴스에도 왜 김치 안 먹었다고 애를 그냥 확 밀어버려갖고 뭐 난리 나는 거 있어요. 아 정말 이거 문제 많아요. 근절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나요? 네, 그 음식이 나왔으니까 우리 그 어떤 혁오현에 있던 어린이집이 급식을 진짜 조금 줘서 화제가 됐었어요. 그 어린이집이 원래 그 가질 수 있는 인원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인원수를 넘은 그 어린이를 계속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급식을 46명분 있었는데 그거를 70명분을 이제 나눠서 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1살, 2살 아이에는 한 숟가락만큼의 그것만 줬었대요. 왜 그러는 거야? 1人分に提供する魚を6等分していた。副菜についてはお箸1つまみだったと。 러시아 그 최근에 논란이 됐던 이슈가 뭐냐면 그 산피테르스부르크 아시죠? 네, 되게 네. 큰 도시거든요. 근데 큰 도시면은 유치원이 잘 돼 있을 텐데 신기하게도 거기 아동 학대가 너무 심각하게 이루어졌대요. 뭐 예를 들어서 말 안 듣는다고 취가 다니는 화장실에 불 끄고 문 잠그고 바닥에 누워서 자라고 막 그런 아동 학대를 너무 심각하게 해가지고 애가 처음에 말을 안 했다가 1년 뒤에 말을 해버렸어요, 엄마한테. 근데 엄마가 법원에 가서 소송을 걸었는데 러시아 법원에서 인정 안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열받아서 법대 가서 변호사 공부하고 졸업하고 유럽 법원까지 갔어요. 야 네. 엄마가 법대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유럽 법원에서 올해 3월 달에 재판을 다 이제 끝났거든요. 근데 러시아 정부 보고 손해배상 해라 이렇게 끝났대요. 손해배상으로. 근데 이게 억울한 거 뭐냐면 12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애가 지금 16살이거든요, 만으로. 근데 아직까지 정신병원 다니는 거 제일 이게 손해배상도 사실은 필요 없고. 그래서 받은다 한들. 네,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이.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때 뭔가 처치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은 병원 다닐 수 있었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커요. 지금 그 스위스에서 몇 년 전에 그 악동학대 그 공소 시효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옛날에 악동학대를 당한다면 그건 50년도 지났어도 진짜 상관없어요. 언제든 처벌할 수 있다. 네. 미국은 그 유치원 케이스도 있지만 그보다 요즘 집에 내니 쓰는 사람 중에 그런 내니 관련 사건 많이 밝혔어요. 유머. 그래서 그 LA 한 부부가 2살 아이 있는데 근데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두 분 다 뭐 일해야 되는데 근데 하루 종일 돌봐주는 내니 있는데 근데 CCTV 집에 설치했어요. 근데 부모님 두 분 일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그거 보게 됐어요. 그 내니가 이렇게 롤링해서 잡지 롤링해서 이렇게 때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 영상 인터넷으로 올려서 되게 큰 이슈 됐어요. 그래서 We were like, what do we do? What do we do? It was such a panic mode. He was just being tortured.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내니가 있으면은 집에 그거 이제 조금 더 설치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혹시나 해서 그래서 더 많은 케이스 많이 좀 밝혔어요. 자, CCTV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네. 이 아동학대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집에는 CCTV를 좀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또 이게 교사와 아이에 대한 인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와 난 찬성이다. 아니면 설치하지 않는 쪽이 좋다. 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와 난 찬성이다. 아니면 설치하지 않는 쪽이 좋다. 자, 찬성이 들게요.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거의 다 들었네요. 거의 다. 크리스티랑 오일리언, 설치하라. 닉. 오일리언과 독일.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어린이집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의 안전이라서 혹시 몰라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있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은 그 유치원에서 일하는 사람 믿지 못하면 그거 때문에 약간 아이의 안전 위해서 CCTV 필요하면은 차라리 처음부터 거기서 일하는 사람 좀 더 제대로 교육시키고 좀 더 제대로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사생활은 어린 나이부터도 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CCTV 아니죠. 인강 침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인권 침해라는 것도 알지만 훨씬 아이의 그 안전이 그게 비교하면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CCTV는 꼭 있어야 되고 지금 말한 것처럼 제정신이 아닌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장소가 모자라고 그 보육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도 모자라니까 돌봐야 되는 학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스트레스도 엄청 많고 하면은 어디다가 풀어요? 애들한테 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건이 CCTV 없으면 발급 못해요, 보통. 선생님 믿든 안 믿든 사실 여기 이 선생님은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무실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저도 우리 사무실에 위에 CCTV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좋아요? 아니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좋아요? 이렇게 거기서 무슨 뭐 잘못된 행동 벌이지는지 뭐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거는 부모님 알 권리가 있고. 뭐 저 닉처럼 CCTV보다 사람. 그 뭐 프랑스에서는 그 보육 교사가 아이를 몇 명 좀 볼돌 수 있는지 제한했어요. 제한이 있고. 그게 제일 근본적인 또 그리고 사실 이거 보육 교사가 되려면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요. 네. 그리고 미리 그냥 뭐 연락 없이 조사 뭐 하는 사람이 좀 동시에 보내야 돼요. 점검하는 거. 네. 근데 오일량이랑 사실 좀 동의하는데 문제가 아이가 이자표형 알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문제예요. 3살이면 아이가 이자표형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CCTV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사실 부모가 교육자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너무 이렇게 말하고 간섭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애들이 이자표형 못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어린이집에만 이렇게 CCTV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집에 가서 나쁜 일 있었으면 엄마한테 말 못하니까. 그리고 다른 문제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많은 아이들도 그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싫어하는 선생님이 그 나를 때렸다는 얘기할 수 있고 카메라가 설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서로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 명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알기 위해서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성인들끼리 무슨 문제가 있었으면 경찰들이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면한테 물어보고 그냥 하면한테 물어본 다음에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말을 못 해요. 그래서 한 사람만 의견을 듣고 파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CCTV라고 있으면 그러면 쓸모가 있는 거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안재욱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의무화. 부모 입장에서 이제 더 냉정하게 봐야 되는 시각도 필요하지만 이제 부모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우리 아이를 왜 혼내냐 갖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어떤 룰을 이제 선생님이 어겼을 때 그것 때문에 되는 거죠. 뉴스에 공개된 영상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훈육법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자체에서도 그 어떤 룰을 정해놓고 저희는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칩니다. 난 그걸 오히려 보란 듯이 나는 할 것 같아. 왜 그걸 감출 이유가 나는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선생님들의 인권을 과연 침해하는 것일까 싶어요. 그 오엘리 양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사실은 뭐 보육교사 개개인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보육교사 1인당 맞는 담당 아이들 수가 너무 많다.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 그것도 이제 같이 개선이 돼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월급도 인상 꼭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말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는 사람이 많아져야 덜 버는 그런 제한도 잘 지킬 수 있는데 월급이 낮으면 그렇게 못하니까 꼭 월급 인상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강단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처벌과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도 사실 애기 때리는 게 이제 불법이에요. 그거는 징역 3개월까지 받거나 아니면 40만 원 정도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때렸는데 산쪽까지 가면 그러면 징역 7년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완전 옛날부터 우리 텔레폰으로 누르러 파란색 전화기라는 거 있어요. 114에 전화하면 애들을 위한 전화번호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서 전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힘들어서 고민 상담 받을 수도 있고 완전 애들을 위한 그런 전화번호. 되게 중요해요. 캐나다 주변에 아기가 아동학대 당하고 있을 것 같으면 의심만 있어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재벌 받아요. 신고 안 한 걸로. 방치한 것도. 그러니까 지나간 거 봤는데 신고 안 했으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제도가 있습니다. 직업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동학대를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독일에서는 부모이나 가족의 아동학대의 경우는
청소년 사무실에 사람 보내서 거기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학등 상황 맞다고 판단하면은 거기서 부모하고 아이도 분리시킬 수도 있어요. 캐나다에서는 때리는 사람도 심하면은 아이 키울 수 있는 양육권 뺏길 수도 있거든요. 양육권을 뺏어요. 때리면. 미국도 원래 이 아동 학대 문제에 되게 예민해서 법은 이미 많이 엄격했는데 시간 지날수록 더 엄격해져요. 그래서 2002년에 뉴멕시코주에 브리아나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부모의 학대 통해서 사망해서 brain that was both old and new, which means she had been abused physically her entire life. 이제 그 브리아나의 법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동 학대 통해서 사망되면은 1급 살인으로 처리하고 감옥 30년으로 돼 있어요. 30년? 30년. 아니야? 200년 해야 돼. 그렇죠. 자, 아동 학대가 의심되거나 이제 발견이 됐을 때는 적극적인 신고가 우선입니다. 네. 신고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면 112로 신고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 지킴이 콜 112 앱은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앱으로도 받을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자, 뭐 다양한 육아 훈육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안재욱 씨는 이제 뭐 어떤 아빠가 좀 되고 싶은지. 예. 글쎄, 뭐 좀 늦장가를 가서 아이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빠가 되어버렸지만 네, 정말 친구 같은 아빠? 네. 그런 날을 꿈꿔요. 우리 아이가 이제 자라서 20살 넘고 그럴 때 같이 이렇게 편하게 데이트도 할 수 있고 그런 아빠. 그래서 건강 유지해야 되겠고. 네? 아이가 20살이 넘으면 100세 시대인데요. 아직도 젊어 보이시는데요? 아유, 워낙 동안이시고 관리를 얼마나 잘하세요. 술만 줄이면 뭐. 자, 160회 비정상회담 안재욱 씨의 안건, 마음이 약해서 훈육이 어려운 나 비정상인가요를 안건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인내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내와 기다림으로 세상에 좋은 아빠가 되기를 저희 비정상회담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셨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늘 즐겨봤던 프로그램이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이렇게 해외 여행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뭐 또 가봤던 나라들 뭐 프랑스, 이태리, 뭐 미국, 뭐 캐나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그때 추억도 이렇게 떠오르고 하여튼 너무 좋은 친구들과 함께했던 시간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경 없는 청년의 비정상회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상이 되는 그날까지. 원래 한류 스타 이제 안짜이쉬 정말 1세대 원조 한류 스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 안재욱의 늦둥이 육아 많은 분들이 이제 얼굴만 보시고 이거 실화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이거 실화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영어로 이거 really죠, 실화냐? really. really. 안재욱의 늦둥이 육아.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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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해야겠습니다.